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요플레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입만 벌리고 계시면 제가 역사를 입에 떠 넣어드리는 역사 요플레. 자, 이제 로마 아우구스투스가 실질적으로 첫 황제가 됐습니다. 로마의 황금 시대가 짠짠 문이 열렸는데, 보통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가 집권한 그 이후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200년 동안의 로마의 이제 평화의 시대라고 하는데, 왜 팍스 로마나냐? 우리가 또 팍스 로마나 가지고 응용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팍스 아메리카 뭐 이런 식으로. 팍스 로마나가 왜 평화와 질서의 시대냐? 박스와 관련돼 있냐? 항상 막 박스 안에 들어가면 편하죠. 내가 고양이라고 치면 미야오, 박스 안이 제일 편해. 그게 아니라 이 팍스 로마나 설명할 때는 옆에서 누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요. 왜 팍스 로마나의 팍스가 평화와 질서냐? 로마 신화에서 평화와 질서의 여신 이름이 팍스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신, 평화와 질서의 여신 팍스의 이름을 따서 로마에서 평화의 시대였다.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그때 200년간의 기간을 평화의 로마다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고, 미국이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강대국이 돼가지고 뭐 물론 냉전 기간이었지만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미국에 의해서 지속됐다라고 해서 팍스 아메리카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박스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자, 이건 아우구스투스가 집권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집권을 하는데 그 실질적인 첫 황제죠. 로마의 앞으로 1000년 로마 제국의 모든 제도, 법 등등등이 다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정비가 돼요. 지금부터 왜 평화의 시대라고 하면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아우구스투스랑 그 안토니우스랑 싸운 거 봐봐요. 죽도록 싸웠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큰 전쟁이 없어요. 로마는 쭉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 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로마의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아우구스투스가 집권한 이후, 이전과 이후, before and after가 성형외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혼란했던 로마는 끝나고 지금부터는 평화의 시대다. 영토도 엄청 넓어요. 지금 그 이 아우구스투스가 집권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지금 지도 한번 보십시오. 아우구스투스가 팍스 로마나를 열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의 땅이 어디냐면 서쪽 끝, 서쪽으로 갈까요? 서쪽 끝은 어디냐? 지금의 포르투갈,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 왕창 다 통째로. 동쪽으로 갈까요? 동쪽은 지금 현재의 이라크까지. 남쪽으로 가볼까요? 남쪽은 지금의 튀니지 등등등 이집트, 북아프리카. 북쪽으로 가면 도나우강까지가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도나우강은 어디냐? 지금 현재의 도이칠란드, 독일. 엄청 큰 땅이죠. 거의 뭐 유럽 땅은 다 로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팍스 로마나의 시작. 제일 처음에 뭘 하냐면 정치제도 개혁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뭘 하냐? 원로원의 숫자를 줄여요. 아니, 원로원 아직도 있어요? 원로원은 끝까지 가요. 이 할배들이. 일단 명분상 남겨놔요. 원로원. 당시 아우구스투스가 집권했을 때 원로원의 그 할배들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원로원이 시작됐을 때는 100명으로 시작됐어요. 100명. 근데 아우구스투스 시대 때, 아우구스투스가 거의 실질적 초대 황제가 됐을 때는 이 할배들이 900명까지 늘어나요. 거의 뭐 서로도 모를걸? 원로원 할배끼리? 너도 원로원이야? 아이고, 너도 원로원이었어? 인사나 합시다, 우리. 900명, 거의 1000명이거든요. 이 숫자를 줄이자. 세금 낭비다. 그래서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줄여가지고 600명까지 줄여요. 그러니까 300명을 해고시켜버린 거죠. 근데 이 할배들이 원래 원로원은 거의 종신직이거든요. 근데 600명이 왜 순순히 나갔냐? 아우구스투스가 머리를 찾았어요. 원로원 나가도 똑같은 혜택을 줘요. 할배들한테. 요즘 뭐 국회의원들 보면 뭐 KTX도 뭐 DC 해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비행기 탈 때도 무슨 뭐 DC 해주고 뭐 이런 것들. 이거 똑같이 혜택을 주거든요. 어이 할배들 그냥
몸도 안 좋은데 집에 가서 손자들 보시오. 안 돼. 혜택이 아까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카드 혜택, DC 혜택 똑같이 드릴 테니까 의전 뭐 어디 군청 가면 군수 나오도록 똑같이 해줄 테니까 월급도 똑같이 집에 가서 쉬어 할배. 손잡아. 그래. 그러면 갈게. 해서 300명을 줄여요. 정치개혁, 그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정부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우구스투스가 했던 정책이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합니다. 엥? 그게 또 뭔 소리냐? 200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니까요. 그 당시 로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아이 낳지 말고 딩크족 아이 낳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즐기며 살자 분위기였거든요. 애들은 귀엽긴 귀엽지만 아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것도 괜찮죠. 이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애 안 낳고 그냥 우리끼리 살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는 특히나 인구는 곧 국력이었어요. 일단은 세금 걷어야지. 대가리 수가 많아야지. 또 군사들 군대 보내야죠. 인구는 곧 국력인데 애들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애를 안 낳으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하냐면 실질적으로 했던 정책이에요. 결혼 안 하면 불이익을 줘버려요. 그 당시에. 특히 약간 남녀 차별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아우구스투스가 했던 거니까. 이 여성 독신 가운데서 여성 싱글들 가운데서 자녀가 없이 50세가 넘어가 버리면은 유산 상속권을 뺏어 버려요.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하고 끝까지 살 거야. 50이 넘었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다고 재산 못 받아요.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독신 여성들에게 독신세를 물었어요. 그 당시에.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요. 싱글인데요. 세금 내십시오. 어머! 그 뭔데요? 독신세입니다. 요즘 이거 물리면 큰일 나죠. 그리고 그 반대로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3명이면은 세금 면세. 또 남자 같은 경우에 기혼자, 특히 자녀가 있으면 사회 진출권을 먼저 줘요. 결혼했습니까? 남녀 차별이라고 보지 마세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결혼했습니까? 했습니다. 자녀 있습니까? 애가 2명입니다. 그러세요? 공무원 합격은 썬킴. 공무원 먼저 합격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야하하하하. 그리고 또 아우구스투스가 뭘 했냐면 그 당시 로마가요 서로 결혼을 안 하고 굉장히 성 문제가 문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거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간통죄를 만들어 버려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불륜 저지르면 간통죄를 적용을 시켜버리는데 어마무시했다니까요. 재산의 3분의 1 몰수. 그리고 몰수한 것뿐만 아니라 외딴 섬으로 추방해버려가지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라. 이거예요. 간통하면 폐가 망신뿐만 아니라 일찍 죽었어요. 그 당시에. 자. 요까지가 이제 그 출산 장려 정책이었고 또 이 아우구스투스가 뭘 하냐면 진시황과 같이 도시 정비에 들어갑니다. 도시 정비. 이 로마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구난방으로 중구에만 난방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으로 막 그 도시 건설을 하다 보니까 도로 규격도 지 맘대로고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우구스투스가 뭐 하냐면 지저분한 벽돌 건물 다 때려부셔. 왜요? 다 대리석으로 지금부터 건물을 만든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 로마의 그 대리석 건물들 다 이때 만든 게 대부분이에요. 특히 중점을 뒀던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카이사르 시저잖아요. 카이사르 신전을 만들어요. 아니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는 다 신교를 믿었어요. 아직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에요. 다 신교를 믿던 것이 왜 그러냐면 로마 신화와 그리스 신화는 거의 똑같은 건 아시죠? 그리스 신화 보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 외우다가 다 그냥 몇 년 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 제우스 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신 일부예요. 엄청 많아요. 로마도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신이 한 3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로마에만. 왜냐면 죽은 다음에 영웅들 전쟁터에서 다 신격화를 시켜버리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신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로마 제정 로마 황제 로마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 카이사르 신격화 시켰겠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카이사르 신전을 만들어요. 아우구스투스가. 이것이 현재 로마에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현재 거의 원형 그대로. 진짜? 2000년 전인데? 예.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 로마 카이사르 신전이라고 검색하시면 딱 나오거든요. 원형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그거 보면 대단하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 아우구스투스가 뭘 하냐면 국민들은 일단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파티. 일단 국민들은 즐거워야 된다 해서 마르첼로 극장이란 것도 만드는데 그 아우구스투스가 이것도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로마에 2000년 전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검색해 보시라니까요. 마르첼로 극장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2만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었어요. 2000년 전에. 이거를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모든 도로들도 건설을 하는데 그 도로를 다 규격을 통일시켜요. 아우구스투스가. 왜냐면 자기가 뭐 황제인데 그 식민지들 구경 가려면 가다가 뭐 마차 갈아타고 하면 힘들잖아요. 한 큐에 쫙 갈 수 있도록 모든 로마의 도로들을 다 연결시키고 정비를 해요. 이게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이때 나온 거거든요. 고속도로를 그때 건설한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교량도 짓고 당시에 건설했던 다리가 아직도 있죠. 아직도 다리로 쓴다니까요. 터널도 뚫었어요. 터널을 진짜로. 각 식민지로 갈 수 있는 길을 원큐에 갈 수 있는 길을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 총 연장 길이가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그 로마 고속도로 총 연장 길이가 30만 킬로였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데요? 30만 킬로요? 현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잘 뚫려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 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총 연장 길이가 10만 킬로거든요. 현재 10만 킬로인데 2000년 전에 아우구스투스가 통일돼 있는 그런 고속도로를 30만 킬로 3배 더 긴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것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주파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휴게소도 있었냐? 휴게소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피아가도라고 그 주요 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검색하실 때 아피아가도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물론 아피아가도는 아우구스투스 이전에 이제 만들었던 도로인데 아우구스투스가 정비를 해가지고 고속도로화 시킨 거거든요. 문제는 아피아가도가 지금 현재로도 도로로 쓰인다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만든 도로가 지금도 차가 다니는 도로라니. 하여간 이렇게 팍스 로마나를 건설했던 아우구스투스 한 40년 동안 집권을 했죠. 잘 나갔냐? 막판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먹구름 소리였어요.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왜? 아우구스투스는 자녀, 특히 아들이 없었어요. 후계자 문제 때문에 곤경에 빠지는 아우구스투스. 자, 일단 자식이 없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진짜. 딸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딸. 남녀 차별, 아들 딸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딸이 딱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 아우구스투스가.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결혼 다 실패하고 세 번째 부인 아들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제 데려오는데 세 번째 부인 이름이 이제 리비아였어요. 리비아. 사람 이름이 리비아예요. 나는 왜 아들이 안 생길까? 아이고, 세 번째 결혼을 해야 되는데 리비아가 아들이 2명 있네. 그 리비아는 이미 한번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한 상태인데 아들이 2명 있었어요. 그래, 아들 둘. 그래, 내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 리비아가 데려온 2 아들. 그래, 내 친아들은 아니지만 친아들처럼 아낍니다. 이 두 아들 이름은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은 티베리우스예요. 그 동생은 드루수스. 왜 외우라고 말씀드리냐면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제2대 황제가 돼요. 외우세요.
세 번째 부인인 리비아가 이혼녀예요. 근데 이미 아들이 2명 있어요. 티베리우스와 드루수스.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우구스투스와 재혼을 해요. 아우구스투스는 친아들은 아니지만 티베리우스야, 드루수스야, 내가 친아들처럼 정말 아껴줄게. 친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데 특히 동생인 드루수스를 정말 아낍니다. 왜냐하면 형인 티베리우스, 나중에 2대 황제가 되는 티베리우스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약간 음울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음침하고. 그런 반면에 동생인 드루수스는 정말 활발하고 아버지! 오늘부터 제가 아버지라 부를게요. 아버지라 해도 돼요? 아버지라! 저쪽에 있는 티베리우스는 나 건들지 마. 난 구석에서 뜨개질이 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리 뭐 양자라고 하더라도 아버지 아우구스투스는 이 동생 드루수스를 더 이뻐했겠죠. 특히 이제 동생 드루수스한테 게르마니아, 그러니까 지금은 독일이죠. 독일 정벌을 명령을 내려요. 아들아,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셨네요. 아버지, 예, 드루수스야. 네, 아버지. 게르마니아라고 나중에 아우토반 뭐 BMW 이런 만드는 독일이라고 있거든. 나중에 축구 잘하는 그쪽이요. 가서 그 게르마니아를 네가 정벌을 좀 하도록 하여라. 네, 아버님. 갔는데 게르마니아 정벌을 또 성공을 하네, 드루수스가. 아버지는 얼마나 이뻐할까 진짜 그 드루수스를요. 아이고 이뻐라, 드루수스, 아이고 이제 아이고 내가 친아들처럼 더 아낄게. 그러니까 너무 용맹하고 성격도 좋고 하니까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이제 아우구스투스도 그래, 내 후계자는 얘야, 드루수스. 그래, 친아들은 아니지만 뭐 내가 얘한테 황제의 자리를 물려줘야 되겠어 해서 일단 업적을 쌓아야 되니까 그 황제 아무나 오를 수가 없죠. 게르마니아 정벌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들아, 드루소스야. 네, 아버지. 지금 엘베강 근처에서 또 게르만족들이 설친다고 한다. 가서 또 정벌을 해라. 네, 아버지. 지금 어디냐면 거기가 프라하의 연인들. 그것만 해도 벌써 20년 전 드라마네. 프라하 지방이에요. 지금 그 프라하를 통과하는 엘베강 근처. 거기도 그 당시 이제 게르마니아 지방이었는데, 그러니까 프라하에 가가지고 게르만족 박살내라 이 명령을 내려요. 프라하에 가서 게르만족을 지금 정벌을 해라. 네, 아버지. 갔다 오겠습니다. 가요. 열심히 싸우다가 썬킴 제 입으로 내는 말소리예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낙마사고로 즉사를 해버려요. 드루수스가. 어이없게 죽은 거죠. 그 막내 아들이. 이게 기원전 9년 얘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9년 후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이 소리를 듣고 아우구스투스가 절망을 해버립니다. 신이시여, 나는 정말 아들이 있어서는 안 될 운명이란 말입니까? 신이시여,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아들, 내가 친아들처럼 아꼈던 드루소스가 낙마사고로 죽었다니 신이시여. 그러면 상식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드루소스가 죽은 건. 그러면 다음 후계자는 초이스가 없잖아요. 마음엔 안 들지만 저기 구석에서 뜨개질만 하는 덕후지만 티베리우스를 후계자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해요. 후계자로 티베리우스는 완전 아웃. 생각도 안 합니다. 성격도 음울하고 나를 아버지로도 생각도 안 하고. 넌 아니야, 티베리우스. 그러면 어떡하냐?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아우구스투스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외동딸. 이름이 율리아예요. 율리아. 그 줄리아죠, 영어로 하면. 율리아가 있었는데 참네. 이 아버지 아우구스투스가 좀 오바를 해요. 지금부터 아들 후계자 만들려고. 친딸인 율리아를 자기 친조카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친조카 이름이 마르케르스라고 하는데 친조카한테 결혼을 해버려요. 무조건 내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후계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딸과 친조카를 결혼시켜버려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자식이 있으면 안 될 운명인가? 그러니까 조카이자 사위잖아요. 좀 콩가루 배지밀 집안 돼버리는데
조카이자 사위인 마르케르스가 결혼하자마자 또 죽어. 이야, 죽어요. 신이시여, 나는 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운명입니까요? 신이시여. 이제부터 막 가기 시작해요. 아우구스투스가. 진짜 막 가요. 왜 막 가는 줄 알아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율리아 친딸, 남편 죽었잖아 지금요. 조카 겸 사위 죽었죠 지금. 결혼을 시킵니다. 또 누구와 결혼시키냐면, 야, 이 오바, 아그리빠, 자기 신복 아그리빠와 결혼을 시켜버려요. 나이 차가 어마무시했어요. 할아버지와 손녀딸 결혼이에요 이건요. 아그리빠, 석고 대생 그 모델 아그리빠. 아이고 참내, 율리아랑 나랑 결혼을 해. 아유 여보, 나 싫어. 싫다고 하지 말고 나 아그리빠 보고 여보 해봐. 여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핏줄이 필요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친딸이랑 나이 차가 어마무시한 아그리빠, 자기 신복이랑 결혼을 시켜버렸는데, 참 아그리빠 노익장이셨나 봐 그때. 이렇게 끝났으면은 뭐 해피엔딩으로 끝날 건데 아니요. 아우구스투스 정말 이 자식 면에서는 복이 없었어.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 무슨 저주예요, 저주요. 5명이잖아요. 2남 3녀, 3남이녀. 그쵸? 4명이 그냥 죽어버려요. 자식들을. 4명이 죽고 나머지 1명은 정말 삐삐 같은 성격이라 가지고, 완전 무슨 뭐 연산군 같은 성격이라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추방을 시켜버려. 넌 나가, 넌 호적에서 파버린다. 기껏 아그리빠와 자기 친딸과 결혼시켜가지고 5명의 자녀를 낳는데 5명이 다 사라지나 봐. 그때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진짜 초이스가 티베리우스밖에 없나? 티베리우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율리아와 결혼했던 아그리빠 죽습니다. 죽어요. 나이가 들었으면 죽어야죠. 기원전 12년경이었어요. 죽습니다. 그러면 율리아는 또 과부잖아요 지금. 그쵸? 자기 딸이 안 불쌍하지 않나? 아우구스투스가 무슨 결심을 내린 줄 아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 참 진짜 저도 이거 방송을 하면서 어우, 율리아와 티베리우스와 결혼을 시킵니다. 에? 맞아요. 티베리우스는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이잖아요. 양아들. 그 양아들 티베리우스와 친딸 율리아와 결혼을 시켜요.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빠, 나 율리아는 이런 결혼 싫어요.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핏줄, 내 후계자가 필요해. 아들, 네 아버지. 딸, 네 아빠. 둘이 결혼해. 에? 결혼해요. 결혼시켜요. 율리아와 티베리우스, 친남매는 아니지만 의남매죠. 결혼해요. 그리고 아이까지 낳고 잘 살아요. 아이를 낳아요. 뭐 친남매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요. 여기서 아이 낳고 아이가 잘 크면은 이 드라마는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참, 야, 이거 드라마로 만들어도 정말 드라마틱할 거다. 뭐냐면 율리아와 티베리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또 죽어요. 이러면 사람이 미치죠. 실제로 율리아가 점점 미쳐가요. 안 미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요. 몇 번을 결혼시켜, 나를. 게다가 심지어 마지막엔 뭐 의붓 오빠랑 결혼시켜. 게다가 또 기껏 그래 좋아 오빠랑 결혼해서 애가 태어나요. 근데 애가 또 죽어요, 자기 자식이.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다 실질적으로 미쳐요. 다 때려 부수고. 와, 광! 우리 아들 살려내!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그 지금 남편이죠. 집 나가버려, 티베리우스가. 율리아는 그때부터 진짜 막 가요. 미친 다음에 남편 집 나갔지 않습니까, 티베리우스가. 젊은 남자들과 매일매일 놀아나요. 파티, 완전 난장판 파티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나라 황제 딸이야! 남편 집 나갔어! 놀자!
근데 그 기억나십니까? 자기 아버지 아우구스투스가 뭘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 법 가운데서 간통법을 아버지가 만들었잖아요. 거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간통죄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법은 법이에요. 자기 딸도 적용이 돼야 돼요. 간통이잖아 지금 율리아가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현재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만 아버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든 간통죄 자기 딸이 걸릴 줄 어떻게 알았나. 지금 율리아는 난장판 파티 맨날 젊은 남자들과 놀아나면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간통이에요 간통. 어쩔 수 없이 율리아가 간통죄에 걸려가지고 외딴 섬으로 추방이 됩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쓸쓸히 또 죽어요. 율리아가. 와, 이 뭐 불쌍하죠 솔직히. 뭐 율리아도 불쌍하고 아우구스투스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초이스가 없어요. 후계자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게 절대로 후계자로 인정을 안 하고 했던 티베리우스밖에 없잖아요. 티베리우스. 이제는 근데 초이스가 없어요. 별의별 이상한 짓거리를 다 해봤지만 친남매끼리 결혼을 시켜버리고 다 했는데 안 돼요. 티베리우스밖에 없어요. 생각을 했겠죠.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얘밖에 없다. 그래. 신의 뜻인가 보다. 티베리우스 네가 후계자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참 그냥 쿨하게 그러면 그냥 후계자 자리 주면 될 건데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다는 게 뭐냐면 너 이리 와봐 티베리우스. 네 아버지. 그래 내가 이 황제 자리 너한테 물려줄게. 단 조건이 있어. 아버지 너무하신다. 거기 또 조건을 달아요. 조건 뭔데요? 네 동생 드루수스 있지. 알죠? 그 체코 프라하에서 강가에서 싸우다가 게르만족이랑 낙마 사고로 죽은 안타까운 내 친동생 드루수스 얘기는 왜 꺼내세요 아버지? 내가 드루수스 이뻐했던 건 알지? 알죠. 제가 되게 질투했어요 그때. 우리 동생만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그래 어쨌든 간에 내가 드루수스를 되게 이뻐했잖아. 드루수스의 아들이 있어요. 있죠. 제 뭐 조카죠. 그래 드루수스의 아들을 네 양자로 받아들여라. 네? 제 조카를 제 양자로 받아들이라고요? 그래 그 조건 받아들이면 내가 너한테 후계자 줄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티베리우스가 죽은 자기의 동생, 그 낙마사고로 죽은 드루수스의 아들, 이름이 게르마니쿠스거든요. 왜 게르마니쿠스냐? 그 당시에 죽은 드루수스가 막 게르만족이랑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승리도 하고 마지막에 게르만족이랑 그 프라하의 거기서 싸우다가 죽어가지고 게르만족과 싸우다가 죽은 영웅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게르마니쿠스라고 지어버려요. 나라 이름을 지어버린 거죠. 넌 이름이 김독일해. 넌 김영국하고 넌 김불란서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조카 게르마니쿠스를 네 양자로 받아들여. 그러면 내가 너한테 황제 자리 줄게. 콜? 알았습니다. 뭐 어차피 뭐 내 불쌍한 조카 양자로 키우겠습니다. 콜! 아버지 제가 게르마니쿠스를 양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인해 임마. 지장 찍을게요. 사인해 임마. 사인 네. 콜! 그래가지고 후계의 구도가 이때 정리가 돼요. 그 막장 드라마 다 찍으면서. 그러고 난 후 기원후 예수님 태어난 후 기원후 14년 서기 14년에 아우구스투스가 75살로 세상을 떠납니다. 난 죽는다. 이제 티베리우스 너 황제 잘해. 꼴까닥.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솔직히 막판에 이제 후계자 문제 때문에 이게 막장 드라마는 좀 찍었지만 업적들은 많아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열었고, 그 다음에 공화정 시대를 끝내고 이제 황제들이 다스리는 로마 시대를 실질적으로 열었고, 아우구스투스가. 그리고 향후 1000년 동안 로마를 지켜주는 법과 제도를 만들었고, 이런 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지금도 아버지 카이사르보다 아우구스투스를 더 인정을 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를 만든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뭐 자식 복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이제
제2대 황제가 되는 티베리우스, 로마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